안녕하십니까. 미래의 페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침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 수많은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이름이 마침내 공식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고요함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 코치의 이적이 어떻게 타이거즈 왕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모든 팬들의 시선이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이범호 감독을 향하고 있는지 그 심층적인 내막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기아 타이거즈가 마주한 문제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결국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수년간 외쳐왔던 그 이름, 김상훈, 이제 그만 나가라는 외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승호, 김상훈 코치 NC 합류라는 짧은 기사 한 줄은 단순한 인사 이동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넘게 구단의 한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팬들에게는 무능과 인맥, 야구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의 퇴장이자 오랫동안 곪아왔던 상처를 도려내는 첫 번째 메스였습니다. 김상훈 코치가 NC 다이노스로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타이거즈 관련 커뮤니티는 마치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도 한 듯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은 김상훈 방출이다 와 같은 격한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이토록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상훈이라는 인물이 기아 타이거즈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그는 분명 존중받아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해태 시절부터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로 팀의 굳은 일을 도맡았고 팬들에게는 투지 넘치는 포수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팀의 중요한 순간마다 빛났고 누구도 그의 열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지도자로 돌아온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배터리 코치 혹은 그와 유사한 직책으로 팀에 남아있었지만 그가 남긴 성과는 처참할 정도로 없었습니다. 포수 왕국이라 불렸던 타이거즈의 명성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유망주 포수들은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량을 잃고 2군을 전전하거나 다른 팀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수비의 기본인 블로킹과 포구는 매 경기 불안했고 투수 리드는 단조로워 상대 팀에게 쉽게 간파당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기아의 포수 코치가 있긴 한 거냐는 자주 섞인 농담이 나올 정도로 포수 포지션은 팀의 명백한 약점이자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팀 성적이 추락하고 감독이 여러 번 바뀌는 와중에도 그의 자리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인맥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구단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팬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여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어 전력 분석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던 그가 경기 중 버젓이 더가웃을 오가며 선수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힌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KBO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현직 코치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인물이 경기가 진행 중인 더가웃에 출입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심판진이 이를 발견하고 즉각 퇴장을 명령했고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구단의 시스템과 규율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구단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팬들은 구단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그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기아 타이거즈는 보란듯이 김상훈을 다시 1군 배터리 코치로 복귀시켰습니다.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들끓는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팬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타이거즈의 인맥 야구다라는 비판이 수천 개의 게시글로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상훈은 단순한 코치 한 명을 넘어 기아 내부의 썩은 골이, 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구단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시즌이 끝난 뒤 그의 이름이 구단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NC행이 공식화되자 팬들이 환호한 것은 단지 무능한 코치 한 명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넘게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견고한 내부의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이자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새 판 짜기가 드디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팬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상훈이 떠났다면 다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화살은 정확히 한 사람, 바로 이범호 감독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상훈 코치의 퇴출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 내부는 이미 시즌 중반부터 거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시즌 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강 후보로 꼽았던 팀이 전반기를 4위로 마감하더니 후반기에는 추락을 거듭하며 최종 8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적 부진은 물론 불펜진의 붕괴,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컨디션 난조,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 정책까지 팀의 어느 한 곳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구단 고위층 내부 회의에서는 이대로는 내년 시즌도 희망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었고 시즌 종료 후 대대적인 코치진 구조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선수단의 문제보다 코칭 스태프의 혼란이 더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펜 코치는 매 경기 투수 교체 타이밍을 놓치며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했고 타격 코치는 팀 타선이 극심한 부진에 빠졌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수비와 주루 파트 역시 KBO 리그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매 경기 어이없는 실책으로 승리를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판의 중심에 바로 김상훈 코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부 인사 검토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지워졌고 곧바로 NC행 발표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한 명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썩은 가지 하나를 쳐냈을 뿐 병든 나무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구조의 정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 바로 이범호 감독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초반만 해도 젊은 리더십, 소통형 지도자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수들과 격이 없이 지내며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의 리더십은 심각한 약점들을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수 기용의 일관성 부족과 납득하기 어려운 고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부진에 빠진 베테랑 선수는 몇십 타석의 기회를 더 받으며 2군 강등을 피하는 반면 갓 1군에 올라온 젊은 선수는 단 한두 번의 실수만으로도 즉시 2군으로 내려가는 불공정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팬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이름값 야구이자 믿음의 야구를 빙자한 불공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수 기용은 팀 내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망가뜨리고 젊은 선수들의 의욕을 꺾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선수 탓 발언은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팀이 패배한 날이면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 집중력이 부족했다. 아쉬운 수비 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패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감독에게 있는 법입니다. 감독이 먼저 책임을 지고 선수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선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선수단 내부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타이거즈의 덕아웃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감독의 눈치를 보며 플레이가 위축되었고 경기 중 감독의 감정적인 표정이나 행동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코치진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부진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이라는 유기적인 조직이 리더의 잘못된 리더십 아래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훈이 나갔다고 끝이 아니다. 이범호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8위라는 성적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옹호할 수 없는 명백한 실패입니다. 시즌 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 특별한 주전 선수의 장기 이탈과 같은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운영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즌 내내 반복된 투수 교체 실패와 어이없는 작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상대의 수에 허무하게 당하는 눈치 야구는 팬들에게 팀이 망가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상훈 코치와 같은 인물들이 감독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며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는 의심을 팬들은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패막이가 사라졌으니 진짜 몸통인 이범호 감독이 책임져야 할 차례라는 것이 팬들의 여론입니다. 이제 여론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감독 교체론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요구로 번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후임 감독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시각을 수혈해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지도자 혹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장악하고 팀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는 인물 등 팬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리더의 등장입니다. 김상훈의 퇴출로 변화의 첫 단추는 끼워졌습니다. 이제 기아 구단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감독 교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 완전한 리셋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아니란 믿음과 고집으로 무너질 것인가. 결국 기아 타이거즈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학연, 지연 중심의 인맥 구조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보수적인 관성 그리고 팬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던 폐쇄적인 조직 문화. 그것이 바로 우승 후보 기아를 8위로 추락시킨 진짜 원인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종종 팀을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합니다. 건강한 유기체는 외부의 바이러스에 저항하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아 타이거즈는 이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와 같습니다. 김상훈 코치의 이적은 그 고장난 시스템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균열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은 병을 더 키울 뿐이라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수술을 해야만 환자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아에게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니라 이범호 감독 교체라는 대수술입니다. 그것만이 오랫동안 팀을 병들게 했던 인맥과 안일함이라는 병의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건강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훈 코치의 이탈은 그저 한 명의 코치가 팀을 옮긴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타이거즈 왕조 재건을 위한 위대한 변화의 신호탄일까요?
그리고 이범호 감독 체제는 한 시즌의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새로운 리더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고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미래의 페달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거나 제 분석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